바로 수업 시작할게. 오늘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분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교육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의 행동가라고 할 수 있어. 굉장히 유명하시고 독립운동가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오늘 이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분은 1864년생이셔. 이때 당시 조선이 굉장히 이제 약간 외세가 이렇게 침공을 하고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해진 시기였는데 되게 어두웠던 시기였지. 그리고 심지어 이때 평안도 상놈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굉장히 차별받았던 그런 계층이었거든. 그런 상태로 태어나시고, 심지어 이분이 부모님을 다 일찍이 여의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이밀권이라는 그 평안도 굉장히 너그러운 부잣집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장사 기술들을 배워. 그 배운 것들을 이제 20대, 30대 때 보부상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이제 30, 40대 때 자기 개인의 그 사업을 하게 돼.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상점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40대 때는 굉장히 대부호로 그렇게 살게 되거든. 근데 이분이 약간 어렸을 때 그런 차별을 받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이분이 이때 당시에 사상은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부와 안녕을 굉장히 챙기시는 그런 사상이었어. 근데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전쟁이 터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인데 이 두 차례 전쟁으로 이분이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잃으셔. 한순간에 이렇게 폭사.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자기만 성찰을 다시 하신 거예요. 정말 사업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는구나.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서 그 답을 얻으셔. 이분이 뭘 하셨냐면, 나라가 살릴 길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분과 같이 신민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오산학교를 고향에서 세우셔. 그 신식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이분의 노력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오산학교고 신민회를 통해서 굉장히 계몽이 많이 됐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분의 주 사상은 바로 국가와 민족의 계몽이야. 그거를 받아야 할 대상이 확장이 된 거지. 개인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또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가 결국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엔 일본한테 먹히게 돼. 그래서 이분이 그 학교 뒷산에서 학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학생들이 못 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그러니까 기독교 대부흥운동에 참석을 하게 돼서 거기서 함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돼.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의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오산학교를 세우셨잖아. 그 오산학교에 기독교적인 커리큘럼을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을 교장으로 세우시는 등 기독교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지.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또 가면은 좋겠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런 나쁜 일들이 터져. 그게 바로 안학사건과 105인 사건이거든. 이분이 이제 105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건들의, 이런 인물들이 연루가 됐다고 독립운동가를 싹 다 모조리 잡아들이는 일본의 계략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는 그 서울 형무소에 이제 구금이 되셔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악랄한 고문들을 막 당하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많은 사람들이 막 불구가 되고 많이 죽었다고들 그래. 근데 오히려 이분은 그런 감옥에서 자신이 처음 접한 이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셨어.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분이 5년간 복역을 하고 나오셨을 때 바로 평양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대 이제 그 오산학교의 장로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당시 기독교계의 지도자 하면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 이렇게 지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독교계 인사계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 나후에는 이게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적에 있는 노예들을 하나로 결합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돼, 이분이.
그래서 결국엔 그 기독교적인 신앙이 정말로 이분의 그런 기본적인 사업가적인 재질, 그 실력, 능력과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민족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토대와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들 어때?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드디어 수업 끝이다. 근데 일타 강사라 그런지 뭔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지 않아? 그렇긴 한데 난 조금 아쉬웠어. 난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응. 그러면 내가 좀 알려줄까? 내가 또 철저하게 예습해왔거든. 그럼 나야 좋지. 아까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훈은 1907년 국권 수호 운동 역설 강연을 하던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이승훈이 술과 담배를 끊어버릴 만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게 돼. 바로 나라를 세우는 길은 곧 교육뿐이다라는 회심을 하게 된 거지. 진짜? 그래서 이승훈은 새 지식, 새 힘, 그리고 새 정신으로 새 나라를 세우는 일명 정의부대를 세우기 위해 평안의 정주라는 곳에서 오산학교를 시작해. 즉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국권회복과 민족 정신을 길러내자는 취지였지. 그래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단 사관학교 느낌이 더 커. 특이한 점은 오산학교의 모든 선생님, 학생들, 교장이 학교에서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얽혀 살았다고 해. 한마디로 오산학교 설립 목적은 민족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일종의 독립 전략인 셈이지. 아,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로 시작된 거였구나. 그래 맞아. 그 당시 선생님들 중에서는 신채호, 조만식, 염상석 등과 같이 쟁쟁한 인물들을 이뤄줬었대. 와, 어마무시한걸? 근데 너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근데 더 알려줘. 교육 목적은? 기독교 학교가 된 이유는? 너가 좀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남강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 1910년 남강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후 한석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유교 경전을 가르치던 오산학교가 비로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었어. 그 전까지는 남강의 요청으로 선생을 하고 있던 유영모가 학생들에게 수업 전 성경 교육과 후 기도 훈련을 시키며 조금씩 기독교의 씨를 뿌리고 있었지. 남강이 기독교를 귀의한 후 비로소 오산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라. 알겠다고. 남강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오산학교가 기독교 가치관을 도입하면서 남강은 바로 학교에 교회를 짓고 학교가 곧 교회가 되어 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 완전히 기독교 학교가 되었달까? 같은 해인 1910년 12월에는 학교를 기독교 근본 학교로 세우고 라부엘 목사를 교장으로 맡았어. 또한 정식으로 기독교 학교가 되었으니 성경도 가르쳤겠지? 성경 과목이 개설되면서 원래 구석에서 조용히 성경을 가르치던 유영모 선생이 비로소 정식 성경 과목을 담당하게 되고 핵심 과목으로 두어 가르쳤다는 사실. 명실상부 기독교 학교로 우뚝 서게 된 거지. 남강 이승훈, 그는 이론에서 실천을 이끌어낸 참 교육자였어. 여러 일화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24시간 동안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면서 정성, 사랑, 존경의 마음으로 읽어나갔지. 정성, 사랑, 존경. 이는 남강의 교육 정신이자 오산학교의 교육 이념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궁금한 건 이제 교쌤한테 물어보자고. 고마워. 넌 나만의 1타 강사.